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4월 23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매매한 종목은 제가 며칠 동안 좀 쉬었죠. 쉬운 이유는 매매가 요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발생하고, 그래서 따로 영상을 찍을 때 종목 같은 것도 이제 별로 알리지도 않고, 이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하니까 손해가 나니까 별로 이제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마인드도 좀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 금요일날 다행히 좀 수익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냐, 두 개의 종목 매매했는데요. 일단 애니눅률 매매를 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좀 높죠. 높긴 한데 일단 윤석열 관련 종목이고요. 어제부터 목요일부터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목요일부터 매수를 이렇게 한 상태로 이제 매수한 다음에 이제 좀 절반 매도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날 거의 좀 최저점 구간인데요. 이때 또 다시 재매수를 좀 했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움직임 보고 나서 결정을 할 생각이긴 한데, 이 종목도 일단 매수해서 월요일날 뭐 지지율 이슈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요. 뭐 좋게 나오면은, 아니면은 좀 한번 꺾였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종목의 움직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 절반 매도를 좀 했습니다. 얘도 움직임이 많이 더디긴 한데요. 좀 움직임이 바코드죠. 움직임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매도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 같은 거는 관심 종목 리뷰를 해야 되는데, 관심 종목 리뷰를 따로 요즘에는 관심 종목을 뽑지 않고 있어가지고 리뷰를 하지는 않고, 대신에 전처럼 이제 다음 주에 매매할 종목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뉴스를 보면서 찾았던 내용들이어서 아직 부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 정보 말고도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고 있던 그런 종목들과 그다음 뉴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핫했던 게 SD 바이오 센서, 그다음에 휴마시스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국내 첫 사용 허가 이슈가 떴죠. 어떤 이슈냐? 일단 이 뉴스 제목은 이거고요. 이번에 식약처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SD 바이오 센서랑 그다음에 휴마시스 거에 조건부 품목 허가를 했다라고 23일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가 검사 키트가 품목 허가를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식약처에서 얘기한 게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과 대유행 우려에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 검사를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허가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가 검사 키트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 PCR 방식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PCR을 하면은 유전자 증폭 과정을 거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제 자가 검사 키트 해서 이제 10분에서 15분 내로 결과가 나오는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한 건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뭐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또 갔고요. 휴마시스 강하게 갔네요. 정말 강합니다. 좀 뭐 거의 조정도 없이 여기 언제죠? 한 4월 5일부터 해가지고 7,500원이었던 게 2만원, 2만900원까지 상승을 또 했습니다. 단기간 엄청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디포스도 연이어서 좀 상승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얘도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를 닫은 시간을 보면은 휴마시스는 3시에 이제 상한가를 갔고, 엔디포스는 2시 반에 갔네요. 그러면은 일단 상한가를 간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엔디포스가 조금이나마 대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마시스의 모습을 보면은 얘가 일단 대장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가검사 키트가 과연 더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재료가 이제 더 나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일단 상한가를 만들어 줬는데 월요일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가 있죠. 이 SD 바이오 센서 그동안에 유유제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유유제약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금요일 날에도 장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좀 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그동안에 뭔가 조정이 깊게 들어온 상태에서 좀 서서히 저점을 지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저점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조금 터져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이게 SD 바이오 센서 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올라왔다가 이제 금요일날 SD 바이오 센서 이제 식약처 승인에 의해서 좀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이 종목은 끼가 또 좋은 게 이 바이오노트 뒤에 볼 거지만 바이오노트라는 기업 IPO 상장 이슈가 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이쪽에 일단은 5,200억 순익 바이오노트 IPO 밸류 얼마나
상태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 뭐 얘도 이제 그 바이오노트 이제 진단키트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젠 있죠. 시젠보다 더 많은 순이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순이익이 이때 시즌은 5,031억 원인데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6,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SD 바이오 센서 이쪽이 그 순이익이 높다는 거죠. 순이익이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상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상장을 지금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 3분기 정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노트 일단은 2분기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기도 하고 3분기 중에 공모를 하는 일정이 나오기도 할 건데, 그러니까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종목 이제 오르비텍인데요. 오르비텍이 좀 지금 보면은 상승은 좀 단기간에 조정 없이 계속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면서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으로 빠질 때 21선을 아예 오늘 금요일날 갭이 한 3% 정도 뜨면서 21선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긴 합니다. 고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예, 고점 구간이라 부담은 되지만 그 재료 뭐 바이오노트에 대해서 이 기업이 순이익이 좋고 만약 상장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 높은 데서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좀 높아서 매매하기는 꺼려지지만 좀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거 한번 재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안 할 거예요. 제가 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런 이슈들은 있다. 그리고 또 자가 검사 키트 이제 랩지노믹스도 추가적으로 금요일날 더 상승이 나왔고요. 3,300억이나 더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일단 이쪽도 지금 금요일날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일단 7월 중에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들이 상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카카오페이 올 하반기 코스피 상장 가다 10조 원 같이 기대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뭐 카카오뱅크도 있지만 이 카카오페이도 상장을 한다라고 하고,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이 이르면은 7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이죠. 조금 멀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 아까 봤던 카카오가 아무래도 지분이 많죠. 예, 지분이 많습니다. 그냥 이쪽은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엮여서 보면은 그냥 다 엮여 있습니다. 카카오 이 회사는 그냥 다 엮여 있는 거고 지분이 있을 수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지금 당장 매매하기에는 조금 저는 이제 꺼려지니까 봤을 때 그냥 관심 있는 거, 드림 시큐리티가 또 목요일날 그때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목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라운시큐어도 똑같습니다. 라운시큐어도 이렇게 목요일날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이 움직임이 좀 많이 더럽긴 더럽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았거든요. 저도 이 종목을 이제 겨우 탈출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 종목 물려있다가 겨우 탈출했습니다. 이때 매수를 했다가 한 며칠 동안 물려 있었거든요. 얘가 이제 또 힘들게 한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한데, 다행히 그냥 엄청나게 그냥 수수료만 조금 벌고, 수수료만큼만 벌고 다행히 고점에서 그냥 잘 매도를 했는데요. 이때 그냥 매도를 했는데, 근데 일단은 이런 재료들은 있다. 카카오페이 관련된 상장 이슈들은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5월에 이제 MSCI 편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뉴스나 일단은 5월 달에 신규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편입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다음 달 11일이라고 합니다. 5월 11일 날 이때 리뷰에서 이제 편출입 종목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및 이쪽으로 ETF 리밸런싱이 발생을 하면서 수급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에 이제 신풍제약이 좀 그랬고요. 신풍제약 전에도 이제 이런 결정이 뭐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그 전부터 계속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편입을 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주 전,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남았는데 종목들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냐면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죠. 이 종목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시기 편하게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단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조금 매수를 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21일 날하고 23일 금요일 날 기관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험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얘는 또 연기금 그동안 많이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팔고 있지만 여기서는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다음에 지금 백신 이슈도 있고요. 그런 것에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 한번 뭐 5월 11일 날까지 한번 내가 매수를 해서 들고 가보겠다라고 하면서 얘네들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효성 TNC는 좀 많이 상승을 했네요. 좀 많이 해가지고 부담스럽긴 합니다. 물론 잘 가는 놈이 더 잘 가긴 하죠.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도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신고가 구간이긴 한데 부담스럽긴 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동원산업도 얘기가 나오는데 수급이 적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을 좀 잘못 넣은 것 같은데요. 그 HMM부터 해가지고 이쪽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추종하는 게 HMM 있죠. HMM이 그동안 고점에서 상승했다가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추종 이슈 5월 11일 날까지 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봐줘야 되겠고 보험 좀 들어오고 연기금은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이 종목이 일단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좋죠. 요즘에 이제 상선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입이 크게 늘고 있고 해가지고 연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게 상승이 이어졌다가 하락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지금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쌍봉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쌍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근데 바로 가주면은 좋은 건데 이렇게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쌍봉의 위험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하이브 빅히트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하이브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이쪽으로 기관은 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C도 높은 구간에서 일단 외국인이 정말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많죠. 이런 것들 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녹십자도 뭐 외국인이 최근에 4월 19일부터 4월 19일이 언제냐? 이때 월요일이거든요. 이 월요일 날부터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계속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백신 이슈가 좀 있잖아요. 뭐 국내 제약사 해외에 있는 백신 업체가 국내 제약사 위탁 생산 업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싼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나쁘진 않은 그런 차트 구간이라고 보고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얘도 이제 게임주들이 그 카카오 게임즈 보면 이제 카카오 게임 보면은 핸드폰에 대부분 카카오 게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잘 다지고 있죠. 바닥권에서 잘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수급도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 연속적으로 이제 며칠 한 3일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제가 수정을 좀 했는데 여기 있던 게 MSCI 지수 편입 종목이고 여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종목들입니다. 아까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 편입 종목들 보면은 박셀바이오가 있고 지금 계속 그냥 큰 움직임이 없긴 없네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그동안에 이제 스푸트니크로 해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죠.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조강 ILI, 그 다음에 아주 IB 투자, 그 다음에 심텍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수급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얘네들. 그 다음에 노바백스 CEO가 내일이죠. 26일날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바백스 관련주들 뭐 일단 보면은 SK 케미칼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는 힘을 잃었죠. 근데 일단 노바백스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얘네들 한번 캐몬, DR잼이나 이제 캐몬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있습니다. 힘이 뭐 일단은 지금 백신으로 보면은 스푸트니크 쪽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도입을 한다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러는 와중에 뭐 노바백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백신 논의가 있겠죠. 그 백신 논의에 맞춰서 얘네들도 한번 힘을 받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움직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신규 확진이 644명으로 일단 확진자 수가 좀 줄었는데요. 뭐 800명대인가 이럴 때. 근데 이번에는 나온 게 이제 주말에는 항상 검사 수가 줄어가지고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온 게 거리두기 연장을 하기보다 일주일 동안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거리두기를 이게 연장이 아니라 강화라고 좀 해야겠네요. 강화를 하게 되면은 뭐 더 부담이 된다 판단을 해서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 종목은 결국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가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가 되든지 하면은 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텐데, 그런 이슈가 없으면은 상승하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로나 관련주들 일단 특이한 거는 이 음악병동 관련 종목이 있죠. 음악병동 관련 주들이 시간에서 금요일날 시간에서 우정바이오도 그렇고 GH 신소재 이런 오텍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날 좀 상한가도 갔고요. 이쪽으로 힘을 좀 받긴 받는데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병동 한번 더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코로나 관련은 결국 진단키트 업체가 지금 좀 강하고요. 진단키트 쪽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도 올라가는 놈들만 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그러니까 대장주를 잘 매매해야 되고, 제지 관련주들도 상승을 좀 했다가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이슈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도 크게 막 1000명 이상 돌파를 하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도 가다가 지금 꺾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주들은 의외로 강해요. 생각보다 교육주는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구간도 결국에는 확진자가 더 늘지 않으면 결국 설거지 자리로 이렇게 고점일 때는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손세정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관련주들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왔다가 나왔는데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간편식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서울식품 같은 거는 여기서 차트를 좀 잘 만들어 가고 있긴 합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와주는지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움직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결국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수가 더 늘던지 아니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이제 전고체 개발 경쟁 본격화로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가 있냐, 한농화성이 지금 일단 이전에 어떤 움직임이냐, 차트만 봤을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2월 23일 날 거래대금이 5천억이나 터졌습니다. 이 높은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건데요. 이 안에서 들어온 상태니까 잘 보시면은 처음 돈이 들어왔을 때 그 첫 시작점 있죠. 여기 첫 시작점을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위에서 결국에는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씩이나마 거래대금이 살짝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저는 이제 한농화성이 지금 움직임이 괜찮고, CIS도 움직임이 원래 전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좀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상태여서 차라리 볼 거면 한농화성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는 일단 무거운 종목이라서 바로 매매하기 좀 그렇고요. 그리고 첨보도 뭐 2차전지 쪽으로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2차전지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저렇고, 11번가 IPO 이슈, IPO, 그러니까 뭐 상장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SK텔레콤이 지분이 좀 많아가지고 지분이 많아서 관련 주긴 한데, 와, 이쪽으로 외국인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냥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제가 이런 우량주들을 매매를 안 해가지고 잘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다날은 좀 죽어가고 있고요. 그냥 관련주들 움직임들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도 살짝 여기서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SK 및 D&D, 그 다음에 SM, CNC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세금 내년까지 유예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주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주들은 뭐 우리기술 투자 좀 많이 꺾이고 있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두나무나 이런 걸로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승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비덴트, 업비트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이런 가상화폐 종목들은 좀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있고 매매하기에는 조금 꺼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대선이니까 대선 표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그런 코인 이런 거 건들지 말라라고 이제 여당에서
그 금융위원장한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표에 움직이는 거죠. 이제 표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램 값, 반도체 관련 종목들,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계속 한번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텔레칩스, IA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상승을 대덕전자 같은 것들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시그네틱스, SFA 반도체는 항상 이제 보면은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면서 언제든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집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뭐 올려놓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TCK, 제주반도체 뭐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도 얘가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이런 박스권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높은 구간인데 이제 여기 전고점에서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지를 하면서 그때 제 영상,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게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종가, 그 다음에 시가, 종가, 시가, 종가 계속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죠. 그러다가 오늘 여기 시가가 나오면서 종가가 여기 위에 안착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여기 저점을 잘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한번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선도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 이 높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왜 이 구간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다음에 반도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저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으로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차량용 반도체 회사 인수해가지고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NXP라고 차량용 반도체 2위, 전 세계 2위 기업인 NXP를 인수하겠다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덜란드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보면서 이 종목을 보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이라고 해요. 이름은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인데 이제 공모 청약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얘도 이제 IPO 대여라고 하는데 이쪽 그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또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관련 종목으로 해서 이번에 주말에 그 화이자 2천만 명분 또 규모 추가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백신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화이자 관련으로 뭐 우리바이오가 예전에 이제 인맥주로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KPX 생명과학도 이제 엄청 많이 빠졌죠. 엄청 많이 빠졌다가 서서히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이고, 대한과학 이제 주사기 관련 초저온 냉동고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얘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뭐 초저온 냉동고나 드라이아이스 이런 걸로도 계속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일약품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천만 명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내일 반응을 보여줄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푸트니크 V, 이제 러시아 이제 코로나 이제 백신 국내 도입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EID나 그다음에 이화전기, 그다음에 이트론이 원래 대장으로 해서 강하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이제는 저는 일단은 높아진 이런 상태에서는 매매하기에는 좀 꺼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높아요.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단타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매매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그 다음에 시노백을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시노백이 뭐냐? 결국 중국 백신이거든요. 근데 중국 백신은 너무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가지고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그냥 관련주들 한번 보는 겁니다. 영진약품, 제넥신, 보령제약, 아이큐어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백신은 사실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모더나가 이제 상반기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반기에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더나 관련 종목들을 잠깐 보면은 모더나 관련 AB프로 바이오가 있죠. AB프로 바이오가 좀 단기간에 상승을 더 했습니다. 예, 모더나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국내 백신 이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내에 위탁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모더나가 거론이 됐는데, 근데 그래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과대낙폭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거래대금이 좀 터지긴 터졌거든요. 일단 터지긴 터져가지고 2,400억
엔투텍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다가 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좀 뭔가 며칠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버티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지금 이제 하반기에나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파미셀은 좀 올려놓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종목이고요. 모더나 관련은 저는 에비프로 바이오나 엔투텍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CDC 자문기구 얀센, 이제 얀센도 이제 그 접종 시에 혈전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이제 접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용 재개를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얀센이 이제 존슨앤존슨 관련주죠. 그래서 인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TNR 바이오팹이 이제 이거 존슨앤존슨 관련 종목이긴 했는데 지금은 다른 걸로 많이 올라가지고 관련주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인콘도 존슨앤존슨 관련 종목인데 그냥 심심하면 이렇게 매집했다가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위에 물량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여기 정리하려고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슈가 잘 받아야겠죠. 이제 존슨앤존슨 다음에 아까 봤듯이 바이오노트 관련된 거 봤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에서 미국 텍사스 태양광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아주 큰 이슈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냥 태양광 주들 한번 보면 되고 정치 관련 종목들은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이재명이 다시 1위를 탈환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이 둘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낙연 관련 종목들은 아직 좀 많이 약하고요. 정세균 관련 종목도 지금 보기에는 결국에는 정치 이런 지지율 이슈가 정치 테마주는 지지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지지율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관련 종목들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지. 정세균도 뭐 간간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퇴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막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반등이 좀 나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황교안이 오랜만에 이제 또 정계에 진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관련 종목들을 조금씩 다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낙연 김경수 회동한다 해가지고 이낙연 쪽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슈가 계속 나오면은 지지율이 반등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서 거의 30분이 돼가지고 코스피 종목 지수들만 얼른 보고 이제 좀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피 먼저 보면은 코스피 이 종목은 일단 종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코스피가 상승을 그동안에 크게 계속 5일선 타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때 수요일날부터 이렇게 음봉 나왔다가 이제 금요일날 아래 꼬리 달리면서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 그래도 21선에서는 조금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해서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코스닥 미쳤죠. 그냥 이 5일선을 최근에 깼지만 다시 11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도 오히려 양매수,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강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된 업종은 뭐 반도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으로도 백신이나 이런 제약 쪽으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도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월요일날 관심 종목은 아까 봤던 이 거래대금 여기 보시는 이 SD 바이오 센서 관련 종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들을 봤는데 이 종목 안에서 이제 매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